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또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민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도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다 보면 고민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시고 이제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 함께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7년차 주부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안 그래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이 3년 전 위암 수술 이후에는 더 예민해지셨고 음식도 가리는 게 더 많아지셨고 요즘은 거동도 힘들어하십니다. 어머님의 이런 성격 때문에 함께 사는 형님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도 형님도 모두 직장에 나가야 하니 낮에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간병인을 썼지만 어머니가 어찌나 힘들게 하시는지 간병인들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2번이나 바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형님이 이제는 그만 모시고 싶다. 이러다가 내가 병이 나겠다. 아주머님께 이혼을 하든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가족회의를 했는데 막내인 저희 남편이 그동안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모시겠다고 하자 형님은 내가 못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고 싶지 않다. 요양원에 모시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병인을 쓰겠으며 자기가 많은 부분 도와서 절대 제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연세는 올해 84세이시고 또 남편과 사별 뒤에 3남매를 혼자 키워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은 누구도 요양원에 모시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잠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저는 도저히 저희 집에 모셔올 자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나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의 성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허술한 요양원 말고 3남매가 매달 돈을 모아서 어머니를 아주 좋은 시설에 요양원에 모시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 못하고 지금도 계속 냉랭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며느리니까 감당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영영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힘든 사연인데요.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위암이잖아요. 그 자가단들 말대로 그 며느님이 이해를 하시고 시어머님을 나이도 84세고 요양병원 보내는 것보다는 아들이랑 같이 보살피면서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은 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땅히 집으로 모시는 거는 당연한데요. 가족들끼리 불화가 생긴다면은 좋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 가족들끼리 불화가 없는 한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 싶은데요. 남편이 꼭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보다도 아내분의 주장도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즘 현실이 부모님 거치하는 걸 좀 꺼려하니까 제 생각에도 요양을 모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엄마에 대해서 못해줬던 그런 마음이 또 평생에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시고 와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일단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를 평생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실 수 있지만 안 모시던 사람이 모신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모셔서 부모 모시면 뭐 할 건데. 나 그래도 80이 넘었는데 나 같으면은 그냥 요양원을 가겠어요. 모시고 계시면서 불평하는 것보다 요새 요양원 좋잖아요. 돈 좀 많이 좀 주는 데 가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 한번 모시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좀 모시다가 나중 불편하면 요양원에 이렇게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합의하에서 요양원을 모시든지 산 사람도 살아야 되고
가정불화도 없어야 되고 그게 안 좋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위암인데 집에서 모셔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의견이 다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또 요양원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하니 그게 뭐 그렇게 만 일 문제로 형님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인식 의식이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당연히 집에 모셔야 됐고 그것도 장남이 모셔야 됐고 그죠? 맞아요. 장남도 요즘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까지도 나 자식들한테 그렇게 짐되기 싫다. 그렇게 나 얘기하시는 오히려 분들도. 경제적인 여유 있으니까 나 요양원에 보내다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시민들의 반응에 네. 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여성분들은 거의 그냥 남편이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모셔보고 이 의견이 많았고요. 모시는 게 좋겠다. 당분간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고 의외로 우리 남자 그 시민들은 네. 남성분들은 그 가족 불화가 없는 한 그리고 잘 상의해서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와요. 되려. 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용적이구나. 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들이.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네. 어떤 이 본인에게 주어진 부담이라고 느껴서 이런 대답이 나오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아내하고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결정했다라는 게 그게 약간 이제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읽으면서도 네네. 그 가족 회의를 하는데 그렇죠. 뭐 다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아내하고선도 문제 없이 해가지고. 근데 이건 지금 둘이서 나눈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의견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네네네. 그렇게 결정을 했고 모셔봤던 형님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좀 확답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분명히 본인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노력은 하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또 직장이 있잖아요. 네. 아내가 전업주부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될 문제지만 아내가 또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나는 어려운데 당신이 그럼 주도적으로 좀 하고 나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한다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냐. 이거를 남편한테 좀 확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노력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분 간의 합의. 사연 보내주신 남편의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그런 입장이겠죠. 네. 그죠? 어떻게 그죠? 요양원에 보낼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근데 지금 사연으로 보면 3남매거든요. 아마 남편분 그 위에 아마 누이가 있을 텐데 누이는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불명확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먼저 모셔본 형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힘든 걸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나 모셨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네가 모셔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또 하나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식된 도리로 어느 정도 체면 치레는 했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사연 보내실 분이 방법이 없을 때는 본인이 정말 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놓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역을 자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나 그냥 못된 며느리 될게. 어머님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요. 요양원에는 모시지만 제가 집에 모시는 그 이상으로 에너지를 요양원에 모실 때 자주 찾아뵙고 네. 필요하면 형제들끼리 나누는 돈의 부담도 우리가 조금 좀 더 지는 거고. 그래서 나 혼자 도저히 그게 안 되면 동서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형님이 모셔봤으니까 너무나 아시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건데 형님이 좀 대변해 주시고 정말 가능만 하면 아주머님한테도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며느리로서는 입장이 안 쓰니까 아주머님이 좀 대변을 그렇게 또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 남편의 이제 의견이 확고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기회요? 그러니까 이제 모실 수 있는 기회.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입장이라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도 만약에 이제 그 시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러면 이제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 어떤 이런 뭐 병원이라든지 뭐 어디를 모셔가야 되는 거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남편이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나 사위는 그래도 물론 이제 가족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과 이제 딸 뭐 이런 네네. 이제 그 이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면 좋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원망이 또 올 수도 있고 네. 내가 왜냐하면 제가 상담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또 마음에 계속 두고 있고. 네네. 예.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너가 반대가지고 나 못했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대신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며느리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일이 이렇게 있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당신이 이거를 좀 더 주도적으로 당신이 모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겠냐. 확답을 받으라 이거죠. 저는. 네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이고 어떻게 네. 도울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남편한테도 좀 이해를 받고. 아니죠. 예, 네, 그렇죠. 이제 네. 남편이 주도가 네네. 완전히 여기에서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요. 네네. 왜냐면 본인 어머님을 이제 모시자고. 그리고서는 본인이 선택했어요. 모시자고서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간병인도 자기 그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시간도 하는 거고 본인이 일찍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하고 또 이제 말벗도 해드리고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뭐 이런 역할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네. 해보고 하는 후회하고 안 해보는 후회, 그죠? 안 해본 후회는 아까 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두고 한이 될 수도 있고 예.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남편한테 한번 모셔보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아무리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 역할을 하고 해도 딱 닥치면 사실은 많은 부분 여자 일이 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모시다가 다시 또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요양원에 모시자는 것도 지금 이 결정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더 제일 어려울 좋은 수 거는 있잖아요. 그것도. 제일 네. 좋은 거는 아내가 남편분을 잘 설득해서 네. 정말 그 남편의 심정을 읽어주고 네. 모셔서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요양원에 모시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어머님이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또 그 예. 문제가 또 있죠. 그럼요. 네. 이 어머님이 좀 생각이 깨셔서 그래 뭐 정말 아니 할 말로 방법이 없다면 내가 갈게 이러시면 모르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어디 아버지 사별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 3남매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남편보다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시어머님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거 입장. 입장 플러스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댁 식구들은 누구도 네. 요양원에 모시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3남매 전부 다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또 시누이가 한 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도 요양원에 모시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버님은 이제 모시자고 얘기를 한 거죠. 요양원에 모시자고. 근데 이제 아마 시누이하고 또 다른 친척들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며느리분 입장이거든요. 사실 가족회의를 하건 뭐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지금 연락 주신 이 주부님께서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커지는 것이고 이 모시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 이분에 대한 의견과 의사타진과 이해와 공감대를 남편과 만드는 부분들 혹은 가족 내에서의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얼만큼이나 배려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인가. 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정 내리는 이 프로세스 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 주부분, 이 연락 주신 분 입장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이제 이 가족들의 그 이전의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네.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를 해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말이 좋아서 모시는 거죠. 그건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시적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것도 모셔보고 도저히 힘들면 다시 요양원에 모시자는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번 악역이 되더라도 결국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냉랭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가능하면 남편분을 잘 설득을 해서 모시되 우리가 집에서 모시는 것만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네네. 최종 결정권을 저는 남편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편의 이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느끼는 거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아들이 느끼는 거, 남편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 최종 선택권 이런 거를 결정하게끔 남편한테 주고 그 대신 이 아내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나는 여기까지뿐이 못해요라는 거를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아까 주부가 아무래도 역할이 많습니다. 안 하면 돼요. 저 같으면 안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모셔놓고 어떻게 안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미리 얘기를 하고 참 그 힘든 작업이 되겠네요. 서로가 이렇게 네. 앞으로 생길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찾고 미리 또 이야기를 서로 이해를 구하고.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많이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뿐이 못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분배, 시간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신경 못 쓴다라고 네네. 하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밀고. 그래서 말과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네. 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남편이 이제 그걸 수용해야 돼요. 혹은 책임져야 판단하고. 되고. 그럼요, 예. 받아들여야 되고. 사연 주신 분하고 청취자들이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예. 말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얘기를 잘 들어보고 네네. 사연 주신 분들께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네.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남편이 안 하면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난 요거밖에 못 하겠다고 해도 닥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예, 그게 문제인 것 하루 이틀 같아요. 문제가 예. 아니고 이게 무슨 비즈니스 계약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도 십수년 맞아요. 산 부부가 이렇게 아무리 서면으로 하고 뭐 각서 쓰고 공정해도 네. 맞닥뜨리면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란을 키우지를 말고 분명하게 어떤 선을 긋는 게 좋은데 그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친정 부모님의 문제 이거를 남편이 선택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최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족회의회 때는 이제 참여를 하지만 형부나 제 남편이 이제 참여를 하지만 네. 친정에 대한 문제, 친정 아버지 문제라든지 어머니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이제 그 오빠나 언니나 제가 이제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좀 감당하고 책임지는 거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그 긴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결정하고 시댁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남편이 결정하게끔 하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문제를 가족한테 일이만 맞습니다.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또 한 예. 가지 전 요양시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어요. 네네.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님 또래 친구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가기 전까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됐지만 가서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가족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대한 어떤 거부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일단은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모든 리소스를 확실하게 좀 파악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